네, 오늘은 심리전 과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심리전은 이제 심리학 기반의 리더십 전술이라는 플레임의 약자인데요. 이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에게 좀 소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심리전의 내용은 크게 이제 5가지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리더십은 변하는 것이다라는 강의가 있어요. 1강에. 근데 그 패턴은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제기하고 생각해 봅시다라는 코너고요. 그다음 같이 참여한 수강생들로 하여금 조직의 이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의 사례 그리고 관련된 학술 자료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직접 우리나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한 설문조사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정 링으로 끝나는데 샘플로 오늘은 리더십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 이슈 제기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참여한 수강생분들에게 일단은 이 이슈를 제가 제의를 드리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려고. A팀장과 B팀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A팀장은 뭔가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고요. B팀장은 구성원들에게 스스로 한번 과제를 주고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하게끔 그런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팀장입니다. 이 두 팀장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패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슈를 가지고 먼저 생각하게끔 유도합니다. 질문을 던지죠.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지적 리더십이 인파워링 리더십보다 높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파워링 팀이 장기 성과를 추월하게 된 근본적인 동력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끄는 팀의 현재 발달 단계는 어디입니까? 그 단계에서 당신은 어떤 리더십 스타일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슈를 던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나왔던 사람들에게 알려진 내용을 가지고 제가 사례를 같이 공유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 강의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 26일 있었던 경주시청 최숙현 자살 사건, 요 사건을 다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김성근 감독 야구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리더십 스타일이 팀을 승리로 이끌고 구성원들에게 모티베이션을 주는지 그 두 가지를 어떤 리더십 스타일이 바람직한지를 구성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유도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최숙현 사건은 우리가 이제 스포츠 선수들은 굉장히 많이 무조건 구타를 해야 하고 엄한 규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스포츠 리더는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또 그게 통용이 됐단 말이에요. 문제는 뭘까? 차이는 뭘까?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즉 말해서 이 리더십 스타일 또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 스포츠 이야기를 가져와 봤고요. 어, 여기 안에 이제 서건원 감독 이야기가 굉장히 감명이 깊습니다. 물론 이제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리더십이지만은 그래도 원리 원칙이란 게 있다. 이분이 가장 강조했었던 원리 원칙이 뭐냐면은 매니지먼트도 중요한데 그 전에 교감을 먼저 확실하게 쌓아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가진 스포츠 스타도 심성이 세 번째입니다. 심성이 안 되면은 아웃시키는 게 좋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세종대왕과 이순신의 리더십이죠. 세종대왕 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반대로 그 유명한 우리 그 이순신 장군의 시대에 임진왜란 때 과연 세종대왕이 필요한 시대였을까? 즉 어, 영웅의 시대를 만드는 것인가?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것인가? 그 논란은 많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쭉 과거를 쭉 돌이켜 보면은 시대가 그 영웅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 시대의 영웅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닌가?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요게 저의 모든 그 강의의 가장 핵심은 요 세 번째 코너입니다. 어, 소위 말해서 해외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실험 연구인 거죠. 현장 실험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리더십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를 좀 제공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웨인 주립대에서 연구한 실험을 한 논문인데요. 지시적 리더십과 인파워링 리더십, 과연 어떤 게 더 팀 성과에 동원을 할까?
요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본 겁니다. 실험 방식은 총 60개 팀, 총 264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했는데요. 일단은 결론입니다. 리더십의 시간전 역설이라 그래가지고 현대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리더십은 대부분의 경영 지침서는 권한이임과 협업 중심의 리더십, 즉 인파워링 리더십이 바람직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맹목적으로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당연히 인파워링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게 사실일까요? 라는 거를 그에 대한 반론 또는 그게 맞는지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이 실험을 했습니다. 어, 자, 단기전의 승자는 지시적 리더십입니다. 빠른 실행력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단기전에서는 빠른 실행력을 가진 즉 지시적 리더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서로 조율하는 시간 낭비를 없애더라. 그리고 리더가 중앙 조종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웨이스팅 타임을 없애더라. 결과적으로는 과업에 즉각 집중해서 초기 성과가 폭발하더라. 그런데 라운드 5 때를 지나서 약 중반을 지난 지점에서 이 성과 역전 현상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크로스오버 포인트라고 합니다. 초반에는 지지적 리더십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지지적 리더십은 정체기를 가는 반면에 인파워링 리더십은 이렇게 해서 더 치고 올라가더라. 자, 자가 발전하는 팀이 생기더라는 거지요. 초반에 투자한 소통과 시행착오, 이렇게 혼란의 시간은 후반부에 강력한 팀워크로 복리로 돌아오더라라는 겁니다. 리더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팀원들 스스로가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고 지식을 통합하더라. 지시적 팀은 리더 역량이라는 천정에 갇혀 더 이상 성과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데 반면에 시간이 갈수록 이 인파워링 리더십은 본인들이 학습한 이 토론과 그다음에 이 학습 어떻게 보면 지식 축적이 되는 거죠. 그 축적에 따라서 본인들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복리의 팀워크가 형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은 물론 이제 단기전에는 도움이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병목 현상이 생기더라는 거죠. 지지적 리더가 유일한 주동자가 될 때 팀의 성장 한계는 리더 개인의 인적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반면에 인파워링 리더십은 초반 속도를 희생합니다. 하지만 후반에 팀 스스로 굴러가는 강력한 인지적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팀 학습과 즉 팀 러닝에 있어서 이것들이 이제 행동이 서로의 역할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명시적인 지시 없이도 각자 행동을 완벽하게 조율하더라라는 겁니다.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자 그렇다 그러면은 모두가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단기전에는 디지털 리더십이 효과가 있다고 하니, 단기전에 처음에는 디지털 리더십으로 간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인파워링으로 넘어가면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험 결과, 팀의 역량은 자연 발생하지 않더라. 초반에 직접 소통하고 실패하는, 즉, 실패 그 자체를 겪지 못하면은, 즉, 시행착오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자율조직으로 넘어가지는 않더라라는 게 실험의 결과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시적 리더십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더 효과를 크게 발휘하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인 거죠. 응급 상황이나 즉각적인 위기 상황, 의료 군사 재난이라든지 수명이 짧은 단기 태스크 팀, 단순하고 반복적인 실행이 최우선인 과업에서는 지시적 리더십이 효과가 큽니다. 반면에 혁신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제품 개발, 장기적인 적응력과 복잡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환경, 팀원들의 전문성을 융합해야 되는 크로스 펑셔널 팀 같은 경우 인파워링,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파워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결론은 완벽한 리더십은 없다. 리더십은 그 상황이 요구하는 타이밍만 요구할 뿐이다. 라는 게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상황 리더십 이 결론은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의식조사인데요. 제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는 2026년 3월에 설문을 한 겁니다. 상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물론 1순위는 이렇게 나옵니다. 1번은 명확한 업무 지시, 2번은 의견 존중, 3 지식 기술의 습득인데 이거를 팀장과 팀원의 이제 직급에 따라서 교차 분석을 해봤거든요. 팀원과 팀장으로 나눴더니만은 팀장은 가장 필요한 원하는 리더십은 공정한 평가, 그 다음에
반면에 팀원은 지식 숙련을 좀 전달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언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팀장 자기 직급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원하는 것이 다르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상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52.5% 없다. 47.5% 절반 절반입니다. 마찬가지로 최악의 상사를 만난 적이 있다. 55% 없다. 44% 이렇게 딱딱 절반절반 나누는데 예를 들면 최악의 상사에 대한 개인적 경험 이건 주관식 서술형인데요. 한 가지 인상 깊은 내용이 있어서 예전 직장에는 상사입니다. 이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비난하기 회사를 다니는 분입니다. 이를 도달하기 위해 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 본인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을 깎아내리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내용을 소개하는 다음에 우리나라 직장인들에게 제가 물어본 것들을 같이 끼워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점 정리입니다. 리더들은 팀의 프로젝트 성격과 타임라인을 분석해서 리더십 스타일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긴급 구조나 단기적 납기 준수가 중요한 프로젝트라면 지시적 리더십을 통해 즉각적인 수행 효율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핵심이 필요한 팀이라면 인파워링 리더십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강의 소재는 항상 저는 생활 주변에서 찾습니다. 생활 주변에서 인사이트를 줄 만한 학술 자료를 찾고 소스를 픽업한 다음에 학술 자료를 찾고 현장을 대상으로 설문한 다음에 강의안을 완성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런 지지난주에 불과 7월 중순에 나온 2주 전에 나온 사건입니다. 외국인 석학, 유명한 석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논문을 쓴 다음에 우리 대학들이 세계 랭킹을 올리는 사건이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 해외 랭킹은 그 대학이 그 발행한 해외 유명 저널에 몇 편 정도 논문이 올렸느냐에 따라서 랭킹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거죠. 관련된 논문이 없나 찾던 중에 재밌는 논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옛날 인도에서 있었던 사태인데요, 이야기인데요. 인도에서 코브라가 하도 마을이 많아가지고 인도의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영국 총독이 코브라를 잡아오면은 보상금을 준다고 공고를 내렸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코브라를 잡아서 보상금을 타는 거죠. 근데 코브라가 안 줄어들어요. 알고 봤더니만은 사람들이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 집 뒷동산에다가 코브라 농장을 키우더라는 거죠. 농장으로 코브라를 사용한 다음에 코브라를 팔고 보상금을 받아서 또 키우고 팔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990년부터 2013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결핵 환자가 많으니까 결핵 환자의 균을 가져오면은 이제 치료제와 함께 결핵 환자 균만 가져오라고 그러면 치료제만 준다 그러면 안 오니까 보상금까지 주는 거죠. 그랬더니만은 사람들이 결핵 환자의 그 침만 걷어가지고 돈을 주고 사서 정부에 내서 보상금을 받은 다음에 또 결핵 환자들을 또 모으고 그래서 결핵을 퇴치하려고 했던 게 결국은 1990년에서 2013년 전 세계 결핵 발생률은 20% 감소를 했는데 남아공은 175% 폭증을 하더라. 전염병을 막으려고 했던 방식 보상금이 오히려 전염병을 키우더라. 그래서 뭔가의 좋은 선의로 제도를 만들면은 사람들 항상 꼼수 시장을 만들더라라는 게 하고자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조직으로 한번 갖고 들어와 봤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의 통화 시간 단축을 목표로 KPI를 잡았더니만 상담원이 고객과의 통화를 차단해 버리더라. 안녕하세요, 고객님 하고 끊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영업사원의 신규 고객 가입 건수를 가지고 그 친구네 평가를 했더니만은 유령 계정을 만들어 버리더라. 세 번째, 제조 공장의 생산량 중심으로 KPI를 만들었더니만은 그러니까 찍어내기 바쁘다 보니까 불량품이 늘어나고 재고를 떠넘기는 현상이 생기더라. 숫자에 눈이 먼 지표 관리가 나은 부작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0개 정도 강의안을 직무별로 만들어서 이거를 직무별로 제가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필드, 엔진,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필드는 영업 관리직, 생산직, 즉 고객 접점의 성과를 창출하며 매일 숫자로 증명해야 되는 필드 리더십이라고 그래서 영업직과 영업 관리직 그리고 R&D, 기술 개발, 기획, 디자인은 엔진이라는 이름으로요. 그 다음에 인사, 조직 문화, 경영 지원은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100개 정도 되는 강연을 직무별로 3개 코스 A, B, C로 나누어서 심리전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테스트 베드로 지난 6월 달에 강의를 했었고요.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디프리 시간에 끝나고, 이제 이게 4일 강의인데 끝나고 난 다음에 디프리 때 자기의 인생이 바뀐 강의였다라고 너무 극찬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끝난 다음에 이렇게 톡으로 개인적으로 저에게 메일을 주셨더라고요. 마지막 교육 마친 이 타이밍에 여러 가지 본인이 변한 게, 피부적으로 느껴져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렇게 해서 저도 물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어, 이런 과정으로 심리전 3개 코스가 있고요. 그 여러분 보시는 영상 밑에 쭉 코스가 있으니, 그 직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심리전 간단 홍보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